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박사 과정으로 졸업 심사를 진행 중인 서승진 학생입니다. 제 졸업 주제는 멀티피직스 모델 for cloud growth and boron hideout during long-term PWR operations입니다. 이번 논문 요지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 다음에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제가 갖출 전략과 방법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결과와 분석을 간략하게 요약할 예정입니다. 제 연구의 배경은 축방향 출력 분포 변화 현상으로 가압 경수로 환경에서 초기에 설정된 파라볼릭한 포물선 형태의 출력 분포가 가압 경수로의 장주기 출력 운전 동안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현상을 이제 엑셀 오프셋 어노멀리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발전소 운전의 경제성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AOA 현상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제시되어 오고 있는 것이 크러드라는 해결로 집합체 표면의 산화물층입니다. 크러드는 가압 경수로 환경에서 다공성 매질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다공성 매질 내부에서 보론과 리튬의 침전 반응이 일어나서 보론 하이드아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OA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크러드와 보론 하이드아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크러드와 보론 하이드아웃을 장주기 운전 동안 이론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주요한 목표가 되겠고, 예측되는 보론 하이드아웃 양이 중성자 흡수 거동 측면에서 얼마나 유효한지 정량적으로 평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컨디션스들에 대해서, 운전 조건들에 대해서 크러드와 보론 하이드아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이 크러드와 보론 하이드아웃을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AOA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수치 해석 툴이 제시가 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고밸류 테크닉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비슷한 선행 연구들을 좀 문헌조사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보아 코드, 맘바 3D, 보타닉 코드 등이 있는데, 모두 크러드와 내부에서의 보론 하이드아웃을 예측하여서 선행 다른 중성자 코드나 부수로 코드와 연계하여 액츄얼 오퍼셋 어노멀리를 예측할 수 있는 코드들입니다. 다만 크러드 성장과 보론 하이드아웃의 측면에서 좀 이론적으로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맘바3D와 보타닉 코드의 경우는 크러드 성장을 피팅이라고 해서 발전소 데이터에 맞춰서 값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론적인 크러드 성장 거동을 예측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선행 연구들이 한 주기 대상으로 개별적인 주기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장주기 거동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좀 더 이론적인 크러드 성장과 보론 하이드아웃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고, 주기 간의 셧다운 기간 동안 셧다운 리무벌 레이트를 적용해서 장주기 크러드 거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다물리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다물리 모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러드 성장과 보론 하이드아웃의 거동을 장주기 운전 동안 다양한 출력 수준과 셧다운 리무벌 레이트, 그리고 크러드의 공급률에 대해서 2차원 분포로 또는 축방향 에버리지 값으로 또는 표면 전체의 양을 운전 시간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예측되는 크러드 내부에서의 열 전도도 같은 열 물성치를 함께 평가하고, 공급률 변화도 같이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침전 반응에 있어서는
화학 평형 기반으로 용해도를 산출하고 또 매스 트랜스퍼 가번으로 내부에서의 침전 반응 속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또 서브 모델로서 연료속과 냉각제 온도 등 오퍼레이션 컨디션들을 별도로 예측할 수 있는, 예측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수로 모델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화 환경에서 물을 방사화 반응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서브 모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고, 예측되는 결과들을 중성자 흡수 거동에서 평가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세스와 또 다양한 오퍼레이션 컨디션들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시각화된 레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별도의 계산 툴을, 서브 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 결과를 벤치마크를 수행한 내역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크의 경우는 클러드 성장의 측면에서 진행이 되어 있고, 보론 하이드아웃의 경우는 측정 값에서는 이것을 비교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선행 연구들인 수학 코드들의 결과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값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코드와 연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보론 하이드아웃의 벤치마크는 힘든 상황이고, 클러드 성장의 벤치마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인 맘바3D와 시브룹 발전소 조건에서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고요. 맘바3D가 피팅 외에도 침식 상수의 적용이 제 연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로 성장량의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이 말씀드린 침식 상수를 맘바3D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맘바3D와 유사한 체제 두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데카프와 케이트루프 등 클러드 침적을 모의로 실험하기 위한 실험 장치들과 이제 비교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실험들은 발전소 조건과는 달리 부식성 생성물 입자 농도를 거의 최소 수천에서 수만 배 높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가속화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 시데카프루프의 경우는 유사한 레인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케이트루프의 경우는 좀 언더에스티메이트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제 시데카프루프와 케이트루프가 좀 워터 케미스트리 컨디션이 좀 다른 것이 명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워터 케미스트리 컨디션의 측면에서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연구에서는 이제 다양한 가압 경수로의 다양한 출력 수준과 셧다운 기간 동안 클러드 제거율, 그 다음에 클러드 공공률을 민감도 분석해서 클러드 성장과 보론 하이드아웃의 각 출력 레벨별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또 이 과정에서 클러드 성장이 최대값이 존재할 수 있다. 운전 조건마다 그 포인트 하나와 또 보론 하이드아웃이 발생하기 위한 클러드 최소 두께가 존재한다라는 두 번째 디스커션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되는 클러드 성장과 내부 보론과 리튬 외에도 코로전 프로덕트의 침전 반응을 통해서 구성 성분 변화를 같이 예측하고 공공률 변화도 예측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의 전도도와 같은 열물 성질을 평가하고 여의 전달 계수나 여의 저항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컨디션스와 클러드 프로퍼티에 대해서 클러드 성장과 보론 하이드아웃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그 클러드와 보론 하이드아웃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레인지를 오른쪽 아래와 같이 시각화하여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의 결론으로는 이제 클러드 성장과 보론 하이드아웃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가물리 모델이 개발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클러드와 보론 하이드아웃이
출력 발전소의 출력 수준에 정비례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때 클러드 성정은 완벽하게 정비례하고 보론 하이드아웃의 경우는 스래시 홀드가 있고 그 스래시 홀드 이후부터 정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러드 성장에 따라서 열물성이 열저항의 측면에서 좀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 시각화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퓨리피케이션 발전소 냉각제의 퓨리피케이션 레벨 오브젝티브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원 모델 전체 냉각제 계통에서 계통 표면이 부식하고 코로전 프로덕이 방출되는 양을 평가하는 선원 모델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산행 연구들과 같이 중성적 코드, 부수로 코드와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오퍼레이션 컨디션에 기반해서 부식성 생성물의 거동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또 액션 오브 셋 어너멀리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연계 체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병렬 계산이 되겠는데요. 병렬 계산 메커니즘은 오른쪽과 같이 4분의 1 노심에 대해서 각 집합체별로 몇 개의 라드를 선정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라드 표면은 이제 4가지의 아지무사의 셀에 대해서 방위갑 방향으로의 그 수치해석 셀에 대해서 접근을 할 예정이고, 각 셀마다 하나의 대표 결과를 산정해서 에버리지 할 예정이며, 집합체당 라드 개수는 이제 집합체 내에서 출력 레벨이 가장 높은 라드와 가장 낮은 라드, 그리고 평균값에 해당하는 라드, 그리고 위치별로 주요할 것으로 보이는 라드들을 이제 최소 3개에서 플러스 알파만큼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